안녕하세요, 코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많은 보조지표 중에서도 굉장히 널리 쓰이면서도 신뢰성 높은 지표인 피보나치 지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먼저 피보나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피보나치의 구간별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피보나치의 응용 방법과 그걸 기반으로 한 매매 규칙과 기법, 그리고 피보나치 팁과 같이 사용하는 지표, 더불어 트레이딩 팁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13세기 이탈리아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열이 금융시장 분석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20세기 중반 기술적 분석가들이 피보나치 수열의 비율을 시장 분석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랄프 넬슨 엘리엇 파동 이론이나 피보나치 비율과 연관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차트 분석이 쉬워지면서 피보나치 도구의 사용이 더욱 보편화되었습니다. 트레이딩 소프트웨어에 피보나치 도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피보나치의 도구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피보나치 되돌림은 이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아이콘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주요 가격 움직임 후 예상되는 조정 수준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23.6, 그리고 38.2, 50%, 그 다음에 61.8%, 78.6% 수준을 사용합니다. 이 수준들은 잠재적인 지지 또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종류로는 피보나치 확장이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확장은 이 아이콘이고 추세 계속될 경우에 예상되는 가격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것도 주로 61.8 그리고 100% 그리고 161.8 수준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피보나치 펜, 피보나치 아크, 피보나치 시간대 등등 여러 가지 피보나치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피보나치 되돌림과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툴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피보나치 구간별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를 사용할 때 왜 어떤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0.382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구간은 첫 번째 주요 되돌림 레벨로 간주됩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레벨을 중요한 지지 또는 저항 지점으로 인식합니다. 이 구간만큼의 저항 또는 조정 또는 반등은 강세장에서 건강한 조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382까지의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되고요.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것은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시사합니다. 해당 구간은 또한 이전에 진입하지 못한 트레이더들이 중간에 불타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들 진입하는 타점이 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0.5 구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심리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정석적인 피보나치 수열에 있어서는 포함된 구간은 아니지만 트레이딩 심리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로 인식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절반 지점이라는 직관적인 이해가 쉽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주목합니다. 예를 들자면 좀 추세 추종 트레이딩을 하다가 0.382 부근에서 지지를 하지 못한다면 다음 피보나치 구간이 0.5 구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조정이 올 수도 있지, 현재 0.5 구간을 지지를 한다면 단기적인 추세는 문제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요 레벨은 상승과 하락의 중간 지점으로서 시장의 균형 상태를 나타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0.5 레벨에서의 가격 행동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이 구간에서 가격이 계속 머무르는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즉 내가 보고 있는 차트가 15분 봉이든 1시간 봉이든 4시간 봉이든 단기 추세든 장기 추세든 간에 해당 구간은 보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단기 추세의 추세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쓰이는데 보통은 단기 추세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이 쓰입니다. 강한 추세에서는 가격이 0.5 레벨에 도달하기 전에 반등하는 경향이 있고요. 가격이 만약에 이 레벨을 쉽게 돌파한다면 원래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재 차트 움직임이 상승과 하락, 어느 곳이 확률이 더 높을 것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고 다른 지표를 사용했을 때 상승 또는 하방, 확률을 생각할 때 더 높은 쪽에 베팅을 할 때 사용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평선도 살아있고 RSI도 아직 과매수권이 아니고 MACD 또한 골든 크로스가 곧 등장할 것 같네. 이건 상승 확률이 높으니 0.5 구간이어도 매수를 해봐야겠다 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0.618 구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제일 중요한 구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황금 비율 구간입니다. 수학적 비율과도 일치하고 자연계와 예술에서 자주 발견되고 금융시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0.618은 피보나치 되돌림 중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구간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저 또한 그렇고 이 구간을 주요한 지지 또는 저항 구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가격이 0.618 구간에 도달하면 강력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격 행동이 향후 추세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내려오면서 약화됐었던 추세가 더 강하게 발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심리적으로 이 0.618 구간에서 포지션 진입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0.786 구간은 꽤나 깊은 조정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가격이 돌아왔다면 원래 추세가 상당히 약화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이 레벨에서 새로운 포지션을 열기 위한 진입 지점으로 고려합니다. 여기서의 가격 행동은 전체 추세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가격이 이 구간을 빠르게 통과한다면 원래 추세가 완전히 소멸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구간을 주요 손절 지점으로 사용도 하고요. 반대로 주요 진입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쉽게 자리를 주는 구간은 아니고요. 만약에 0.618 구간에 진입했지만 0.786 구간에 도달하면 손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하는 트레이더들한테는 중요한 구간이고 618 구간까지 지지를 못하고 786 구간까지 도달했는데 반등 혹은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던 추세는 종료가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0.786 아래로 0.886 구간이 또 하나 있기는 한데 많이 사용되는 구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최후의 손절 지점으로 많이들 보기는 하니까 그 구간도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886 구간이 나타나게 하려면 나중에 이 지표를 설정하실 때 이 지표 세팅하는 화면에서 0.886 구간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피보나치 각 구간별 성질에 대한 이론으로 알았으니까 실제 차트 이미지를 보면서 피보나치 지지 저항을 살펴봅시다. 우선 피보나치 찍는 걸 알아야겠죠. 간단합니다. 피보나치 아이콘 클릭을 하시고 저점부터 고점까지 상승 추세라면 저점부터 고점까지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하락 추세였다면 고점부터 저점까지 이렇게 찍으면 간단합니다. 사람마다 보는 구간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큰 추세하고 단기 추세를 전부 봐야 됩니다. 사실 영상만으로 다 아시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뒤쪽으로 갈수록 진짜 더 좋은 내용들을 계속 풀어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피보나치만 우선적으로 다룬 후에 다른 지표랑 연계해서 트레이딩하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피보나치하고 좀 친해지시죠. 우선 과거 차트 이미지를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과거 차트로 한번 보시죠. 올해 1월에 제가 롱자리를 놓쳐가지고 불타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피보나치를 찍었는데 381 구간에 닿거나 이렇게 닿지 않아도 계속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거 진짜로 상승 추세 시작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롱을 진입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 618 구간을 건드렸다면 상승 추세에 대한 고민을 좀 했을 텐데
그런 고민조차 안 하게 되는 구간이어서 롱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0.382 구간에 닿고 추세가 지속되나 싶었지만 0.5 구간 터치하고 0.618 구간까지 다가오니까 반등이 나와주던 모습이었죠. 다시 한번 0.5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랐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618에서 반등 나왔네? 추세는 유지되겠구나. 0.5 구간 도달했구나. 이런 보합장인가? 횡보 가능성이 있겠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추세는 터지지 않았고 포지션을 끌고 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전고점까지 포지션을 끌고 가서 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보나치 기반으로 이런 저항과 지지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지 저항 찾을 때 매물대에 이렇게 피보나치를 곁들이면 조금 더 지지 저항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이때 차트를 보면 추세 유지를 위한 0.618 구간이 붕괴됐었어요. 저때 저는 618 구간에서 롱을 진입했지만 잡자마자 손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618 구간 여기 테스트를 할 때 롱을 잡고 수익을 냈습니다. 보통 트레이딩을 할 때 한쪽 포지션으로 대거 청산으로 밑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퀴징까지 고려를 했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상승 추세 지속을 위해서 필요한 구간들을 돌파를 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전고점 부근에 위치하는 이 0.886 구간 여기를 뚫지 못해서 저는 이건 조정이 오겠다 싶어서 포지션을 다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포지션 종료를 다 했고요. 이거 저희 그 트레이딩 채널 보시면 저 당시에 적었던 글들이 다 있고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좀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기존에 제가 이제 매매해서 기록으로 남겨놨었던 걸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영상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고정 댓글 통해서 저희 텔레그램 채널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관점과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지지 저항 그리고 피보나치를 찍어가지고 진입과 손절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피보나치 기반으로 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에 세팅하셔야 되는 준비물은 여기 지표를 클릭해 보시면 EMA 이평선 지표, 거래량 지표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수이동 평균 이게 EMA 이평선 지표고요. 요 거래량 요 두 개가 보이도록 세팅을 하시면 되고 이평선은 7, 21, 51, 100, 200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피보나치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보나치 중첩 구간을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피보나치 중첩 구간하고 거래량, EMA 이평선을 사용한 제 실제 매매법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 전에 제가 또 거래했던 내역 이미지를 캡처해 둔 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실제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왜 이거 이미지로 캡처를 해뒀던 것들로 설명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트레이더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제 실제 차트에는 제가 세팅해놓고 그려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막 이렇게 그려서 설명드리거나 아니면 이걸 또 다 지우고 다시 세팅하거나 이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이것들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기록으로 남겨뒀었던 부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제일 좋겠구나 해서 딱 가장 중요한 부분들도 설명드리기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뭐가 참 많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한 단기 저점하고 중단기 저점을 연결시켜서 각 저점마다 피보나치를 다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거가 중첩되는 구간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0.618, 0.5 요 구간이 중첩이 되죠. 해당 구간 지지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또 지지를 못한다면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으니까 포지션을 진입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단기 618 구간하고 또 단기 이 786 구간이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지지 못하면 중요한 곳인데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당 구간에서 롱을 잡고 바로 뚫리게 된다면 손절을 바로 하자, 이렇게 생각이 가능하죠. 네, 중요한 건 이평선과 거래량입니다. 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확인하니까 이 보라색 선이 200일 선인데 중첩 구간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 좀 겹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요 구간, 요 구간 지지 그리고 손절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만약에 저 부분을 다 깨지면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거래량도 한번 빠르게 체크를 해 봅니다. 거래량을 보면 요 부분 붕괴를 할 때 체크해 봐도 거래량이 크게 터지질 않았죠. 거래량이 크게 터지질 않았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있고 하니까 무리하게 물타다가 청산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손절해야겠다. 이런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할 때 추세 가속화의 의미보다는 거래량이 터지고 꼬리가 달릴 때 변곡점으로 잡기도 합니다. 좀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복잡하신가요? 뭐 엘리엇 파동이나 하모니까지 사용하시게 되면 이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영상으로 다 이해하시긴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제가 이걸 다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전자책도 제작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시면 전자책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일봉상 200일선 위로 올려놔야 그래도 추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피보나치도 찍어보니까 최소 못해도 0.382 구간 기술적 반등 구간 위로는 올려놔야 하락 추세가 종료가 되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트에서는 지켜볼 포인트는 200일선 위로 올려주는가, 그리고 382 구간 위로 올려두는가, 이거 키포인트로 삼고 차트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되돌림하고 이평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래량을 사용해서 저는 꽤나 괜찮은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보여드렸던 중첩 구간을 설정해서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올만 하면 롱, 여기 깨면 손절, 예, 그리고 다시 피보나치를 찍어서 지지 구간을 찾아주고 저항에서 익절, 요런 마인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게 단순하면서도 꽤나 잘 맞는 매매 기법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모르셔서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숏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 반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렇다면 이제 피보나치하고 트레이딩 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피보나치 확장에 대해서 좀 볼게요. 피보나치 확장은 이 아이콘입니다.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피보나치 확장은 주로 익절점과 되돌림과 같이 중첩을 볼 때 씁니다. 여러 구간 중첩으로 설정해 둘수록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보시면 고점과 저점,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 각 구간별 성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0.618 구간입니다. 여기는 황금 비율로 알려진 레벨이고요. 가장 약한 확장 레벨입니다. 특성으로는 첫 번째 주요 저항 지지 레벨로 작용을 하고요. 추세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레벨에서 부분적으로 이익을 실현을 하고 또 추세 추종자들은 이 레벨을 돌파하는지 이걸 주시합니다. 이제 1.0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 구간 같은 경우는 원래 움직임의 100% 확장을 나타냅니다.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구간이고요. 이 추세의 강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은 하락 추세로 이 그림을 그려놨고요.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부분에서 주요 이익 실현 지점으로 사용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힘있게 돌파를 하면 현재 추세가 아주 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1.618 구간 같은 경우는 황금 비율의 역수고 가장 강력한 확장 구간입니다.
강한 추세에 자주 도달하는 목표 지점이고 주요 반전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단기 투자자들보다는 장기 투자자들의 주요 이익 실현을 목표로 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장기 투자자들이 이 레벨에서 가격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는 합니다. 보통은 이 1 구간에서 익절 타겟가 그리고 진입 타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1 구간을 애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엇 파동이나 하모닉 비율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게 이 피보나치 확장인데 사실 이 두 개의 기법도 피보나치에서 파생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와 같이 사용하시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매매 기법에 대해선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저한테 맞는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돈을 벌었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형님들과 함께하면 의미 있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아는 만큼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형님들과 함께 나누고 형님들도 스스로 본인만의 매매 기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제가 전자책으로 제작하고 있고요. 제 텔레그램 채널에 오시면 전자책과 더불어서 자세한 트레이딩 팁과 관점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